짧게 표현하면 동작 따라하기, 장난감 많이 만들었었던 것 같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 제3의 손? 저는 한국기계연구원 인공지능기계연구실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중입니다. 중소제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모바일 매니플레이션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AI 적용과 시스템 통합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기계연구실은 인공지능의 기계 시스템 적용, 그다음에 비정형 작업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 기술, 그다음에 자기부상 응용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공항에 있는 자기부상 열차 상용화, 반도체 자기부상 이송 장비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체 시스템 중에서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있는 라이다와 같은 센서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율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로봇들은 약간 정해진 작업이나 아니면 환경 내에서만 잘 동작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중소제조 현장들은 비정형 환경이었습니다. 장애물들이 많고 이동할 때 복잡한 물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환경들은 대부분 물체들이 임의로 놓여져 있고 장애물들이 되게 많은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내에서 잘 동작하기 위해서 저희는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레이저 센서 데이터를 받고 이거를 바탕으로 목표 물체가 어디 있고 장애물이 어디 있는가를 인식한 후에 목표 지점에 간다거나 아니면 목표 물체를 잡는 그런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잘 개발이 된다면 중소 현장에 투입이 될 것이고, 사람의 일을 좀 도와서 인력난 해소나 안전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다 센서라는 거가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센서 중심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자율주행을 할 때는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고, 작업을 할 때도 주변 환경까지의 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로봇이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센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아이패드에 측정 거리는 짧지만 이 라이다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라이다 센서를 활용한 기기들이 좀 더 많아질 겁니다. 초창기 때는 30m 정도까지 측정하는 센서가 몇 천만 원 단위였는데 1, 2년 사이에 좀 더 저렴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전공은 학습에 기반한 로봇의 동작 계획입니다. 어릴 때 이쪽 방향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아버지가 시계점을 운영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집에 보면 아버지의 작업대가 있었고 시계를 고치기 위한 많은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도구를 가지고 고장난 시계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초등학교 때는 저도 뭔가를 만들어 본다고 장난감 같은 거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고, 중고등학교 때 이제 프로그램을 그쪽에 관심을 가져서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동아리에 들어서 로봇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대학원 때 가서 그 전공 분야가 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때 인공지능을 선택한 이유가 인공지능 자체가 되게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봇이 움직이는데 잘 움직이기 위한 패턴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찾는다거나 주위 센서로부터 로봇이 현재 어떤 상태가 있는가를 판단한다거나 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졸업할 때쯤에는 사람의 동작에 기반을 해서 로봇이 사람 동작과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또 환경에도 잘 적응하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을 연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로봇이라는 게 되게 많은 요소들이 들어간 시스템입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저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구동하려면 작은 컴퓨터까지 포함해서 총 4대의 컴퓨터가 필요하는데, 한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쪽까지도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 번은 바닥이 미끄럽지도 않은데 로봇이 잘 미끄러지는 제어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다가 이제 바퀴를 바꿔서 해결했던 적도 있고, 이게 이동 형태의 로봇이다 보니까 위에 올리는 팔이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목표 지점에 로봇팔을 움직이라고 했을 때 이게 자체적으로 무거워서 한쪽으로 처진다거나 아니면 움직이면서 덜덜거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방법은 로봇팔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끝단에 가서 오류를 한번 찾고 물체에 맞게 다시 한번 잡는 그런 접근 방법을 취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류를 이쪽 기준에서부터 이쪽 값을 계산했는데 이쪽에서부터 계산을 하면 좀 더 오류 값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했었고요. 매니플레이터가 이제 끝에 그리퍼라는 것들을 달아서 되게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팔입니다. 저희 시스템의 특징이 약간 모듈형이라는 것과 전방향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퀴가 좀 사선으로 돼 있어서 기존의 자동차 같이 앞으로만
가지 않고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중소 제조업 현장이 되게 비정형이고 그다음에 이동 통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저런 형태를 저희가 취했습니다. 그리고 저 갖고 있는 특징이 모듈형인데 작업에 맞춰가지고 중간을 바꿔서 역할을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래쪽 모듈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위쪽에 매핑을 하기 위한 센서를 넣으면 매핑 로봇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로 옮기면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가 됩니다. 작업 현장에 맞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산업 현장에 보면 로봇들이 여러 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로봇이 자기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물체를 짚고 놓거나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 없이 로봇 한 대가 한쪽에 짚고 다른 쪽까지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대로서 할 수 있는 작업이 되게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짧게 표현하면 동작 따라하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동작을 따라한다는 것은 이제 움직이는 대상이 있고 대상으로부터 어떠한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 것이고 이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로봇에게 그대로 전달시켜서 원래 시범과 비슷하게 움직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 빨래를 갠다거나 아니면 애를 본다거나 아니면 가구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해질 것입니다. 물론 현재 기술로 봐서는 그게 단번에 되진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기술을 봤을 때는 단순한 움직임,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까지 장애물을 피해서 손을 움직인다거나 하는 그런 단순한 움직임들만 가능할 건데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작업들이 궁극적으로는 될 것입니다. 보통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근데 이거를 로봇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나 다루기 때문에 수학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제어와 같은 기술들을 첨부시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집에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린 애들이 이제 움직임을 배우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고 되게 빨리 배웁니다. 물건을 잡거나 기어가거나 걷는 작업들이 1년 안에 다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걸 보는 게 아직까지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 로봇 분야에서 좋아하는 연구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특히 좋아하는 분이 UC 버클리에 있는 피터 에빌이라는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어떤 걸 하셨냐면 그 RC 헬리콥터를 강화학습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잘 날리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셨는데 연구 이후에 사람들이 AI를 로봇에 많이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저도 영향력 있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가전제품이라고 하면 그냥 리모컨 하나로 쉽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로봇도 그렇게 될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어느 정도 상용화하고 사용되는 거 보면 이런 날들도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니플레이터란 제3의 손? 제 동작을 전달해서 똑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이 로봇 자체가 다양한 작업을 하게 하고 싶고 잘 움직이게 하고 싶은 대상